미국의 한 병원에서 의사와 젊은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가득한 얼굴로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남성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한국으로 가게 된 젊은 남자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미국 남성은 한국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매일 아침 머릿속에 온갖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눈을 떴어요. 제 이름은 카스피안이고 미국에서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와, 멋지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술 회사를 이끄는 CEO로서 제 하루는 해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창가에 앉아서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거리는 아직 조용하고 하늘은 짙은 파랑에서 연한 회색으로 서서히 변해갔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며 앞에 놓인 회의, 마감 시간, 그리고 코딩 작업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일을 정말 사랑하지만 때때로 저는 항상 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결승선이 없는 끝없는 경주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어느새 제 삶은 컴퓨터 화면, 긴 전화 통화, 그리고 서둘러 먹는 아침 식사로 가득 차버렸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며 여기저기 흩어진 기기들과 낙서와 아이디어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 일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모든 것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종종 외롭고 버거웠다는 거예요. 가끔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저는 어릴 적 즐거웠던 순간들을 기억하곤 했어요. 저는 모험과 먼 나라들을 꿈꾸곤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꿈들은 숫자, 코드, 그리고 끊임없는 일로 대체되었어요. 웃거나 놀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로 인해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른 문화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국이 최고의 기술과 가장 앞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항상 믿었어요. 제 나라는 모든 현대적이고 멋진 것들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여기 있어. 왜 다른 곳을 볼 필요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영화나 비디오 게임의 흥미로운 배경 정도로만 여겼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멀리 있고 제 빠른 생활과는 많이 다르다는 정도의 정보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때때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전부일까? 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저는 단순한 삶의 즐거움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친구들과 웃고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하며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때를 기억했어요. 그런 기억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특히 회의와 이메일로 가득 찬 긴 하루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흥분과 슬픔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소중한 순간들, 항상 일 때문에 놓쳐버린 즐거운 시간들을 생각했어요. 성공과 행복이 균형을 이루는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조용한 순간에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을 넘어서서 삶을 다시 발견하고 싶었어요.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어쩌면 새로운 나라로 여행을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곳에 탐험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팝 문화와 기술로 알려진 멀리 있는 나라에 불과했어요. 인생의 관점을 바꿀 만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평화로운 공원을 걷고 평소에 먹던 간단한 음식과는 다른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저에게 새로운 배려의 방식을 보여줄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이 제 안에 작은 불꽃을 지폈어요.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새로운 것을 탐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어쩌면 한국으로의 여행이 제가 필요로 했던 모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때 한국을 단지 멀리 있는 또 다른 나라로 치부했지만 어쩌면 그곳에 저를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이끌 비밀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커피를 다 마시고 또 다른 바쁜 하루를 준비하면서 저는 곧 제 자신을 위해 세상 밖과 제 안의 세계를 탐험할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모험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지난주 회의와 전화 통화로 가득 찬 바쁜 날들이 계속되던 중에 저는 매우 피곤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과로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곧 제 몸에서 더 강한 신호들이 보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약해지고 이유 없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가슴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에서 잘 알려진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그곳의 멋진 기계들과 긴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들을 믿었어요. 병원에 들어서면서 저는 긴장과 희망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깨끗한 복도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간호사들의 소리가 이곳이 매일 중요한 일을 하는 곳임을 느끼게 해줬어요. 저는 작은 진료실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서 한 의사 선생님께서 친절한 미소로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 증상에 대해 물으셨어요. 저는 제가 느끼고 있던 증상들을 간단한 단어들로 설명했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확실히 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해야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뱃속이 꼬르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말씀에 동의했어요. 저는 모던하면서도 약간 차가워 보이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이 각자의 걱정을 안고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가족, 특히 어린 딸과 제 사업을 도와주시는 친한 친구를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아프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의사 선생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의 얼굴은 매우 진지하셨고 눈에서 걱정이 가득 느껴졌어요. 선생님께서는 저를 앉히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 심장은 점점 더 세차게 뛰었어요. 그러다 선생님께서 카스피안, 죄송하지만 몸 안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었어요. 검사 결과 암일 수도 있는 징후가 보였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마치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검사 결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해 주셔도 암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선생님께서는 그 암의 종류가 매우 심각할 수도 있고 치료 방법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이셨어요. 충격과 두려움이 저를 압도했어요. 저는 밝은 조명과 차가운 벽이 있는 그 조용한 방에 앉아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생각들은 빠르게 흘렀어요. 제가 계획했던 모든 프로젝트들, 회사를 세우기 위해 보냈던 긴 시간들, 그리고 제 딸과 함께 보내야 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마치 제가 열심히 쌓아온 미래가 제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깊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추가 검사를 통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무거운 마음과 수많은 의문을 안고 병원을 떠났어요. 혹시 제가 너무 바쁘고 일에만 몰두해서 제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알아채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순간들을 되새겼어요.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얼굴과 동시에 그 말들의 무게를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저는 길을 잃은 듯 두렵고 외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 제가 얼마나 함께 있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했어요. 그 어두운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을 했어요. 아무리 무섭더라도 제 병의 진실을 꼭 밝혀내겠다고, 제 건강을 위해 싸우겠다고, 두려움이 제 미래를 결정짓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진단 결과에 압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기를 내어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무서운 진단이 제 인생을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바꿀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몰랐어요. 무서운 진단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밤마다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어요.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기사들을 읽다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그 기사에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고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따뜻한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멈춰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어요. 이렇게 먼 곳이 저에게 뭔가를 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미국이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영화와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만 한국에 대해 조금 들어봤었고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기사 속에 진보된 기술과 따뜻한 돌봄이라는 말들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점차 한국이 제 문제의 해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한국 병원에 관한 리뷰들을 몇 시간 동안 읽었어요. 그곳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시간을 들여 귀 기울여 주신다고 들었어요. 최신 기기를 사용하시면서도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아껴주신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병원을 다녔을 때 저는 그저 또 다른 숫자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진정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졌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친한 친구이자 사업 동료와도 나누었어요. 저는 두 번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보는 것도 고려 중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친구분은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한국이라고 물으셨어요. 정말 한국 병원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단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단순히 환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친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곧 저의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행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고 제 결정을 가족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아직 어린 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를 꼭 붙잡아 주셨어요. 잠시 동안 그들을 두고 떠난다는 사실에 제 마음 한켠이 아팠지만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행기에 탔을 때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공원에서 산책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미소 지으며 간단한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병원을 상상하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만으로도 제 어깨에 쌓인 작은 짐이 내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도시는 밝고 다채로웠고 거리는 깨끗하며 사람들은 서로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서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온 나라가 저를 반겨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희망을 품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접수처 직원분들께서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고 체크인 과정도 도와주셨어요. 모든 분들이 제가 편안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기실에서는 몇몇 다른 환자들이 간호사분들과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곧 한 친절한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저를 똑바로 보시며 간단하고 안심이 되는 말투로 말씀해 주셨어요. 카스피아님, 이 시기가 얼마나 힘드신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몇 가지 추가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명확한 설명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의사 선생님 진료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느낌이 자리 잡았어요. 아직 걱정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이번 한국 여행이 단순히 더 나은 의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여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을 더 이상 낯설고 멀리 있는 나라로만 보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아끼고 기술과 따뜻함이 어우러진 곳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병원 밖으로 나와 별들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조용한 순간에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그곳이 주는 희망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밝은 한국의 거리에 발을 디뎠어요. 마치 전혀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공기는 깨끗하고 상쾌했어요. 제가 눈길을 돌릴 때마다 다채로운 간판들과 아름다운 건물들이 보였어요. 분주한 인도 위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이전에는 이런 도시를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힘들었던 날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제 이곳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마치 드디어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곳에 도착한 느낌이었어요. 병원은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유리문을 통과하자마자 친절한 직원분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를 접수처로 안내해 주시며 등록을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의 다정한 미소 덕분에 저는 한결 편안해졌고 어쩌면 이 여행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약을 기다리면서 저는 큰 창문이 있는 넓은 대기실에 앉았어요. 창문 밖으로는 초록빛 나무들과 작은 꽃들이 피어 있는 평화로운 정원이 보였어요. 주변에서 조용히 오가는 대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몇몇 환자분들이 간호사분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고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노트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어린 소년 한 명이 눈에 띄었어요. 그 소년의 환한 미소와 순수한 기쁨은 저에게 예전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며 지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잠시 후 친절한 의사 선생님 한 분께서 제 진료를 보러 오셨어요. 선생님의 성함은 이 선생님이셨어요. 따뜻한 눈빛을 가지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마디 한마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카스피아님, 오늘 추가 검사를 몇 가지 진행할 예정이에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 덕분에 저는 안심이 되었고 호기심과 동시에 조금은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선생님께서는 저를 그림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작은 복도를 따라 안내해 주셨어요. 복도 구석구석마다 작은 화분에 심어진 식물, 편안한 의자들, 그리고 벽에 걸린 밝은 색상의 그림들이 보였어요. 이전에 미국에서 다녔던 차갑고 분주한 병원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검사실에 들어가자 저는 편안한 침대에 앉았어요. 간호사분들께서 조심스럽게 센서를 붙여주시며 검사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시면서 중간중간 가볍게 농담도 해 주셨어요. 한 간호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카스피아님. 저희가 가족처럼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오랜만에 진심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의사 선생님부터 청소해 주시는 직원분들까지 모두가 미소를 띠며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점점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만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제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것 같았어요. 검사가 끝난 후 저는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조용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 앉아 오늘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했어요. 간호사분들의 다정한 돌봄, 이 선생님의 명확한 설명,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분의 소박한 친절까지. 이 작은 배려의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나오자 이 선생님께서 제 상태가 제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검사 결과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 따뜻하고 다정한 곳에서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받을 진짜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병원을 나와서 저는 천천히 밖을 걸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분주했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작은 포장마차 앞에서 따뜻하고 매콤한 국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그 새로운 맛들은 저에게 신선하고 흥미로웠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이 나라와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포장마차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의 가족과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따뜻한 말투 덕분에 저는 이제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이 이미 저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왔지만 이제는 희망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더 나은 의료 의견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절과 배려, 그리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여정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차분한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따뜻함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감동시켰고 앞으로 이 나라의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이곳만이 줄 수 있는 배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를 고대하게 되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이 선생님과 꼼꼼한 검사, 그리고 긴 대화를 나눈 후에 저는 긴장감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병원의 조용한 방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림과 잔잔한 배경 음악 덕분에 조금이나마 두려움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만난 따뜻한 분들과 받은 다정한 돌봄을 계속 떠올리면서 작은 친절 한마디 한마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마침내 이 선생님께서 차분한 미소를 지으시며 돌아오셨어요. 선생님께서 제 옆자리에 앉으시자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카스피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고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단호해서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추가로 진행한 검사 결과 처음 받았던 검사보다 훨씬 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받은 초기 진단은 사실 정확하지 않았고 여기 한국에서 나온 검사 결과는 제 질환이 훨씬 경미하며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마치 기적을 경험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안도의 감정이 밀려왔어요. 오랫동안 저를 에워싸고 있던 두려움에 짙은 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어요. 이 선생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줄 간단한 치료 계획에 대해 이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며칠 동안 세심한 돌봄과 적절한 약을 복용하면 제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믿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의 다정함과 꼼꼼한 진료 덕분에 마치 제게 두 번째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밖의 세상은 더 밝고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거리를 걸으면서 전에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세세한 것들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작은 상점들의 다채로운 간판, 인도 위에서 사람들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춤추듯 내려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살아 숨쉬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간호사분께서 추천해 주신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갓 지은 음식의 향기가 가득 퍼졌고 메뉴에는 제가 전에 맛보지 못한 다양한 맛의 요리들이 있었어요. 저는 매콤한 국 한 그릇과 채소가 듬뿍 들어간 밥 한 접시를 주문했어요. 한 입 한 입 맛보면서 새로운 맛을 음미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식사를 하면서 식당 주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주인께서는 가족 이야기와 좋아하는 지역 전통, 그리고 음식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주인님의 다정한 말투와 진심 어린 미소 덕분에 저는 이제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공원에는 부드러운 잔디와 다채로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가족들이 저녁을 즐기는 평화로운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 장면은 너무나 평온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쌓였던 걱정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조용한 순간에 저는 깨달았어요. 치유는 단지 약물이나 치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봄을 받고 이해받으며 주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므요.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한 여정을 곱씹어 보았어요. 미국에서는 일이 바쁘고 빠른 생활에 휩쓸려서 주변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친절한 의사 선생님들과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발견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돌봄, 기술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가장 힘든 시기에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한결 가벼워지고 더 낙관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치유의 여정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 저는 용기를 내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기적 같은 순간과 새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우는 아름다운 교훈들에 대해 우주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번 시간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나라의 따뜻한 배려가 제게 치유와 희망을 선사했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날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뭔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마치 한국의 따스한 빛이 제 마음을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준 것 같았어요. 작은 호텔방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내는 분주한 거리가 보였어요. 도시의 부드러운 윙윙거림과 인도 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사실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이 아름다운 나라가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치유의 여정은 단순히 제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밖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거리는 다채로운 색감으로 가득 찼어요. 선명한 간판들, 매력적인 카페들, 그리고 수공예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보였어요. 길거리에서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공연가의 모습을 보고 멈춰서서 감상했어요.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부드러운 음악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점점 제 걱정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매 순간이 작은 기적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기적들이 제 주위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산책을 계속하면서 저는 여러 친절한 현지분들을 만나 따뜻하게 인사받았어요. 한 분의 다정한 아줌마께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여기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제게 소속감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이곳 사람들이 공동체와 친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공원에서 현지분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저는 그들과 벤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고민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에는 전통 한국 다도집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고요했고 여러 허브차에서 풍기는 부드러운 향기로 가득했어요. 낮은 나무 탁자에 앉아 다도집 주인께서 각 차가 가진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홀짝이며 마치 한 모금씩 제 과거의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차는 상쾌할 뿐만 아니라 쌀쌀한 날씨에 따스한 포옹처럼 위로가 되었어요. 오후에는 시간을 내어 현지 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은 활기로 넘쳤고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다채로운 수공예품들로 가득했어요. 친절한 상인이 매콤한 떡볶이 샘플을 권해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맛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대담하고 새로운 맛이었어요. 저는 그 음식과 그 뒤에 숨겨진 전통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상인분께서 웃으시며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레시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열심히 귀 기울이며 이곳 음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인생과 가족을 기념하는 의미임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머무는 동안 만난 친절한 분들이 주최한 작은 공동체 저녁 식사에 참여했어요. 긴 식탁에 둘러앉아 다양한 요리를 나누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가족을 찾은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음식은 맛있었고 한 입 한 입이 인생이 풍부하고 예상치 못한 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제가 경험한 치유는 단순한 의학적 치료만이 아니라 감정적, 문화적 치유임을 깨달았어요. 어느새 밤이 찾아와 별들이 가득한 하늘 아래 저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걸었어요. 진단의 어두운 날들부터 한국에서 만난 연결과 기쁨의 밝은 순간들까지 제가 걸어온 여정을 되새겼어요. 때로는 새로운 곳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인생은 단지 일과 성공뿐만 아니라 돌봄과 친절, 그리고 일상의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따스함과 희망을 잊지 않고 간직하겠다고,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즐기기 위해 더 많이 웃고 자신과 타인에게 더 친절해지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희망, 배려, 그리고 진정한 연결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의 모험과 제가 배운 교훈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다채로운 거리, 환한 미소, 그리고 밝은 내일의 약속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어요.